좋아! 낭만공장 조금컴 조실장입니다. 오늘 해볼 얘기는 조금 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래쪽에 보이는 톱니바퀴 설정 눌러가지고 재생 속도를 1.5배로 보시면 더 재미있으실 것 같아요. 다음으로 노트북 구입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왜 이걸 얘기하게 됐냐면은 얼마 전에 친한 동생이 노트북을 구입한다 그래서 이것저것 알아봐 준 적이 있는데 그때 저도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구나. 그래서 이것저것을 검색을 해보면서 자료를 정리를 했는데 제가 노트북을 취급을 하는 건 아니지만 요 노트북을 살 때 요런 부분들을 알고 있으면 더 좋은 노트북을 제 값을 주고 살 수 있겠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왜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눈탱이 바가지 당하지 않게 최대한 도와드린다고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노트북도 제가 팔지는 않지만 그 노트북을 살 때 그런 부분들 체크해서 사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이게 하도 많아가지고 적어놨어요. 다음으로 이제 노트북 구매 시 알면 좋은 꿀팁이고 노트북 잘 구매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요. 이제 노트북을 내가 구입을 할 거잖아요. 어떤 용으로 구입을 할 것인가를 먼저 결정해야 돼요. 이거 되게 기본적이면서도 많이 놓치는 건데 내가 사무용으로 쓸 거냐, 과제용, 게임용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죠. 근데 내가 어떤 용도로 쓰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과제용도 마찬가지로 그냥 일반 타이핑만 칠 거면은 사무용이라고 봐도 무방해요. 3D를 다룬다든가 2D를 다룬다든가 막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아무리 과제용이더라도 게임용 또는 워크스테이션이 될 수 있겠죠. 그런 거에 따라서 기준을 좀 잡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사무용으로 가면 된다라고 하면은 중고로 30만원짜리만 사도 충분히 씁니다. 근데 요즘 노트북 얼마씩 해요? 100만원씩 하잖아요. 100만원, 200만원 막 그냥 우습게 넘어가는데 내가 사무용으로 200만원씩 찌르면은 좀 에바세바 아닙니까? 내가 사무용으로만 쓸 거다라고 하면은 중고로 한 2, 30만원짜리만 써도 사무용으로 쓰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거고 게임용이나 뭐 그 외에 이제 과제용, 이제 좀 고사양 과제용으로 하게 되면은 중고로 쓰는 것보다는 차라리 새 거를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유는 프로그램들은 발전을 했지만 하드웨어가 그 소프트웨어를 받쳐주지 못하면은 버벅거릴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사양이 높아도. 사양이 높은 소프트웨어를 쓰실 거라면은 사양을 맞춰주는 최신품으로 맞춰주는 게 좋아요. 1, 2년 이내에. 지금이 2022년이잖아요. 2020년도 제품 써도 괜찮아요. 근데 그 이하로 내려가면은 소프트웨어를 받쳐줄 수가 없다.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고 노트북은 수명이 짧아요. 오케이? 다음으로 두 번째, 내가 가격대를 얼마 정도를 써야 되는지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중고로 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만약에 노트북을 20만원대, 40만원대 이런 거를 생각을 하신다면요. 중고 사세요. 하지만 고사양 소프트웨어를 쓰신다면은 3, 40만원으로 노트북 쓰기 애매해요. 그거는 진짜 사무용으로 쓰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영상 보고 그냥 타이핑 치고 인터넷 하고 요 정도예요. 요 정도. 그리고 세 번째, 내가 쓰는 노트북이 내장 그래픽을 위주로 사용할 것인가, 외장 그래픽을 위주로 사용할 것인가를 기준을 따지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2D를 사용할 거예요. 포토샵, 일러스트 이런 것들을 사용할 거다라고 한다면은 내장 그래픽으로 충분합니다. 편집도 마찬가지예요. 편집 그냥 일반적인 FHD나 QHD급 다루실 거라면 내장 그래픽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사무용 그런 일반 가정용이라면은 당연히 내장 그래픽으로도 충분하고요. 하지만 내가 게임용 고사양 소프트웨어를 돌릴 3D, 4K 영상 편집 등등등 좀 높은 사양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거다라고 한다면은 외장 그래픽이 들어가 있는 걸 추천드려요. 뭐 예를 들면 RTX 2070이라든가 2060이라든가 3060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외장 그래픽 카드 있죠. 그런 걸 쓰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내가 노트북을 정했다면은 외장 그래픽용인지 내장 그래픽용인지 그런 거를 생각해 두셔야지 금액대가 천차만별로 바뀝니다. 사실 외장 그래픽들 쓰는 노트북들 보면은 그냥 최소 100만원 단위예요. 100만원 이상 써야 돼. 진짜로 그래요. 다음으로 CPU 같은 경우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건 맞는데 많으면 많을수록 돈도 많아져요. 그게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CPU를 내가 어떤 거 급을 가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말 그대로 사무용, 일반 과제용, 일반용으로 쓰실 거라면 4코어급만 돼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내가 소프트웨어를 다루실 거다. 일러스트, 포토샵도 마찬가지예요.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실 거라고 한다면은 엑셀, 파워포인트 이런 거는 소프트웨어는 맞지만 소프트웨어로 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가볍기 때문에 어도비 프로그램, 오토캐드 막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6코어 이상을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6코어 이상급으로 보면 돼요. 6코어, 8코어 이런 급으로 보시면 되시고, 말씀드렸던 아래 단계는 4코어만 돼도 충분합니다. 2코어는 좀 에바세바 참치예요. 다음으로 5번째,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비슷한 계열인데요. 그래픽카드는 금액에 따라서 등급이 나눠지잖아요. 예를 들면은 1660 슈퍼가 50만원이라고 치면은 2060, 3060은 70만원, 80만원대고 3070, 3080 막 이렇게 올라갈수록 금액대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집니다. 노트북도 마찬가지예요. 그래픽카드가 안에 무엇이 들어있냐에 따라서 금액대가 바뀌기 때문에 내가 요 정도 급만 되면 되겠다라는 기준을 가지시고 1660 슈퍼 노트북을 찾든 2060급의 그래픽카드가 장착된 노트북을 찾으시거나 2070 또는 3060, 3070 이런 식으로 그래픽카드를 기준으로 노트북을 찾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다 돈이랑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돈 부분 생각하셔가지고 진행하시는 거예요. 다음으로 자, 6번째, 많은 분들이 모르셔요. 생각보다 모르셔요. CPU가 똑같은 i7이에요. 8코어급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CPU죠. 성능이 노트북은 덜 나와요. 데스크탑보다 덜 나옵니다. 자, 그래픽카드를 예를 들어 드릴게요. 그래픽카드가 동일하게 2070 모델이 있다 칠게요. 노트북에 들어가는 2070 그래픽카드랑 데스크탑에 들어가는 2070의 그래픽카드는 성능이 엄연히 다릅니다. 칼질돼 있어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노트북으로 야 이거 2070 슈퍼 들어간 노트북이야 씨 이랬는데 데스크탑하고 동일한 사양으로 비교를 했을 때 당연히 노트북이 성능이 안 나옵니다. 그거는 감안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런 게 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똑같이 2070이니까 데스크탑 그래픽카드 2070 그 금액대를 대입하면서 야 이 정도면 살만하네 막 이러면서 사시면 안 돼요. 성능이 다릅니다. 성능이 노트북은 성능이 데스크탑보다 낫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CPU든 그래픽카드든. 다음으로 자, 7번째입니다. 만약에 내가 노트북을 게임용으로 구매를 해서 그래픽카드도 골랐고 CPU도 6코어 이상으로 골랐어요. 그러면 이제 보셔야 될 건요, 쿨링입니다. 노트북 안에 히트 파이프가 몇 개나 있는지, 얼마나 쿨링이 잘 되는지, 신경을 썼는지, 마케팅 요소로서 쿨링에 대해서 얼마나 언급이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셔야 돼요. 이유는 뭐냐면은 데스크탑도 온도가 많이 올라가면은 게임하다가 컴퓨터가 꺼집니다. 그게 반복되면 컴퓨터가 뒤져요. 마찬가지예요. 노트북도 게임용으로 샀으면 발열은 당연히 많이 나요. 근데 그거를 해소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허술하다? 약하다? 그러면 노트북을 얼마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1년도 못 써요. 왜? 녹아서. 망가집니다. 사람도 사우나에 처박아두고 오랫동안 있으면은 사람 죽어요. 근데 전자제품은 안 죽어요? 죽어요. 똑같아요. 쿨링 제가 항상 데스크탑도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노트북도 게임용으로 사실 거라면은 쿨링 부분 꼭 신경 쓰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사무용도 온도가 많이 올라가는 건 맞는데 그냥 있는 거 써도 돼요. 그냥 상관없어요. 근데 게임은 온도가 막 답이 없어요. 그냥 막 100도를 막 찍어버리니까. 다음으로 8번째, 메모리입니다. 이 부분도 신경 쓰셔야 돼요. 메모리 같은 경우는 안에 들어가 있는 메모리의 용량을 얘기하는 건데요. 4기가, 6기가, 8기가, 10기가, 12기가, 16기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비싼 모델들 보시면 16기가가 되어 있을 거고요. 좀 가격이 낮아질수록 4기가, 2기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윈도우 10이 먹는 메모리 양도 있기 때문에 사무용으로 쓰실 거라고 한다고 하셔도 메모리는 8기가 이상을 맞춰주는 걸 추천드려요. 게임용으로 하실 거면은 말 그대로 16기가 쓰는 게 가장 베스트지만 10기가 이상을 쓰는 걸 추천드리고요. 메모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내가 샀을 때 거기에 추가적으로 추가할 수 있는지 아니면은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나오는지에 따라 좀 많이 달라질 텐데 내가 게임용으로 쓸 건지 사무용으로 쓸 건지 메모리 용량을 정했다면은 꼭 노트북 판매처에 전화를 하셔서 이 노트북에 메모리 슬롯이 몇 개인가요를 물어보셔야 돼요. 이게 만약에 8기가 모델이에요. 딱 와서 봤는데
메모리 슬롯이 2개뿐이에요. 근데 4기가 박혀 있어가지고서 메모리를 내 맘대로 증설해서 16기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4기가 버리고 8기가 사서 꽂아야 된다라는 말이거든요. 이러면 돈은 돈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 지금 내가 이 모델을 샀는데 요게 16기가라고 한다. 그러면은 지금 요 노트북에 8기가 요렇게 들어가서 슬롯이 아예 없느냐, 아니면 16기가 한 장으로 들어가서 슬롯이 하나 남아 있느냐를 물어보시는 게, 내가 나중에 메모리 증설을 할 때 추가적으로 꽂아놓을 남아 도는 슬롯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기본 장착이든 추가 장착이든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노트북들 구입하시는 분들 보시면은 메모리 추가 장착이라고 써 있는 게 있으실 거예요. 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게 왜 그러냐면요, 메모리를 추가 장착을 하려면은 제품이 나오잖아요. 시제품이 나왔잖아요. 시제품이 나온 거를 뜯어서 연 다음에 메모리를 추가적으로 슬롯에 남는 거에 꽂고 닫아서 재포장하는 거예요. 뭔 말이냐고요? 실이 뜯어져 있다고요. 제품을 개봉했다고요. 메모리를 추가를 넣기 위해서 업체에서 출고 전에 노트북을 뜯었다는 소리입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기본적으로 노트북에 장착이 되어서 나오는 것과 장착을 해서 보내준 것, 어떤 게 더 믿음직해요? 뭐 물론 정직하게 장사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하지만 꼭 한둘이, 하나가, 극소수가 물을 흐려요. 중고 팔지 내가 어떻게 알게 뭐예요. 반품 들어온 거 줬을지 내가 알게 뭐야. 메모리 추가 넣는다고 제품을 뜯었는데 고객님도 동의하시죠 해서 동의하고 받았는데 이걸 중고로 받았는지 내가 알게 뭡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메모리 추가 증설이 되어 있는 건데 요것도 판매점에 전화를 해서 메모리 추가 증설이라는 란이 있는데 요거를 추가로 하게 되면은 그쪽에서 뜯어서 꽂아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모델이 여러 개 나뉘어져 있어서 8기가 모델, 16기가 모델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는 겁니까? 어떤 형태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납득하시고 구매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요 부분은 꼭 메모에서 필수로 체크해 두시면 됩니다. 진짜 눈탱이 바가지 당하기 딱 좋아요. 이런 거 신경 안 쓰면. 오케이? 다음으로 윈도우 설치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윈도우 설치가 되게 어려워요. 노트북 같은 경우는 윈도우 값이 녹아있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 대부분이 윈도우 값이 녹아있습니다. 윈도우 10 홈이라고 써 있으면요, 윈도우 값이 녹아있어요, 노트북에. 근데 윈도우 값이 만만치 않습니다. 싸면 10만원이고 비싸면 20만원이에요. 근데 그게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아니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받아가지고 윈도우를 깔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은 컴퓨터를 아시는 분들이야. 윈도우를 깔 자신이 있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윈도우를 깔 수가 없어요. 모르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또 재밌는 거 말씀드릴까요? 제가 이런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윈도우 좀 깔아주세요 하고 이제 그 노트북을 들고 오셨어요. 예전에 연시대에 있을 때인데 그때 되게 고생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윈도우 USB가 안 먹혀요. 노트북에 들어갔는데 안 먹혀. 이게 왜 안 먹히냐면은 첫 번째는 안쪽에서 프로그램으로 막아두고 있다. 그게 LG 거였나 그랬을 거예요. 프로그램을 막아두고 있다라는 가설이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 가설은요, 그 USB 보면은 방식이 있어요. 그 포맷 방식이 틀려서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되게 많아요. 재밌는 경우가. 그러면은 윈도우 설치 안 돼서 이제 머리 빠개집니다. 머리 빠개지면 어떻게 해요? 동네 수리점 가요. 근데 동네 수리점이 잘 못하는데요. 얘네도 못 갈아. 그러면 이제 대가리 터지는 거예요. 그럼 서비스 센터 가는 거야. 그럼 서비스 센터 가가지고 윈도우 깔려면은 정품 등록하셔야 됩니다 하면서 정품 값을 사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요, 잘 모르시겠잖아요. 그냥 설치해서 받으시던지, 그러니까 윈도우를 사서 설치해서 받는 게 아니고 업체 쪽에서 받는 설치해서 받으시던지.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설치해서 받으면요, 제품 뜯는 거예요. 이게 중고인지 아닌지 알게 뭐야. 이런 것도 납득 가능한 선에서, 오케이? 설치해서 받으시던지 아니면 설치된 걸 사시던지 이런 식으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윈도우가 비싸요. 적으면 10만원, 많으면 20만원까지. 하지만 윈도우 OS 같은 경우는요, 무조건적으로 사지 않으셔도 됩니다. 체험판으로 쓰는 거 충분히 가능하고요. 전혀 문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품은 꼭 사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정품을 권장한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이크로소프트님, 저 정품 권장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고소하지 말아주세요. 옛날에 메일 보내주신 거 보고 시겁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부분들만 체크해서 노트북 구매할 때 기준 잡아가지고 적어 놓으시면서 진행하시면은요, 금액대 많이 쓰시더라도 내가 원하는 스펙에 내가 원하는 노트북을 잘 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조군이었고요. 혹시라도 조립컴퓨터 관련 견적문의나 구매문의 있으시면 www.조군컴.com 또는 아래쪽에 보이는 전화번호나 카톡으로 문의 주시면 견적부터 구매까지 깔끔하게 도와드릴게요. 노트북보다 성능 좋은 데스크탑 조군컴이 답하니까 연락 주시라는 소리예요. 오케이? 띵! 어디 가서 눈탱이 바가지 당하지 맙시다. 오케이?